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중학교 마지막 3학년 1학기, 2학기 핵심 요점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중3-1 과정을 한번 짚어보면서 각 과정별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중에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더욱 밟고 다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는 사실은 저는 중학교 과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학제는, 그리고 편성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간주하냐면 예비 고등과정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슨 뜻이냐?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과정 중에 가장 고등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고등학교 과정들의 기본기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파트, 바로 그것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을 지나면 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또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는 어떤 의도로, 또는 어떤 계획으로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예비 고등학교 과정으로 고등 수학 교육 과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예비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써있기는, 그리고 우리가 읽는 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3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예비 고등 수학 과정이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은 그냥 대강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그리고 또 2학기 과정의 요점 및 포인트는 다른 중학교 학년의 과정보다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머리를 쭈삣 세우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필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곱근과 실수.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한 것이 어떻게 실수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제곱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에 그 제곱하기 전 그 근, 그 루트가 씌워져 있는 숫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본격적으로 익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산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3학년 과정은 사실은 예비 고등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 하이스쿨 과정. 따라서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은 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를 많이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루트를 다루고 익히고 아주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연산, 그리고 합치고 모으고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여기서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된다.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제 책, 제가 얼마 전에 발매한 김필립 초집중 몰입수학이라는 책, 거기서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또 특히 이 영상은 시간 관계상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책은 그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니 책에는 제가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상세히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인수분해 너무 중요하죠. 인수분해는 수학의 어머니다. 고등수학의 어머니다. 또는 인수분해는 수학의 공기 같은 존재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를 해놨는데 뭐 누구는 너무 과장이다. 강하게 표현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인수분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수분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라는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분해는 반드시 곱으로 분해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 그러면 2 곱하기 5 1 더하기 9 이렇게 더하기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 이러면 2 곱하기 5 또는 1 곱하기 10 곱의 꼴로 분해를 시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곱했을 때 원래의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거. 그러면 문자로 이루어진 인수분해에서는 어떻게 되냐? 어떤 다항식을 곱으로 분해하는 것.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물론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의 차이 그리고 용어상의 닮은 점 그리고 어떤 것이 공통점이고 어떤 것이 다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책에 보면 아주 상세히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수분해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3학년 1학기, 2학기를 통틀어서 랭킹 1위에 가장 중요한 파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수분해를 포함해서 총 7개의 큰 단원 중에 나머지 6개를 다 합치고도 이 인수분해를 필적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하니 인수분해는 엉터리로 나갈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수분해 엉터리로 나가서 고등수학을 하겠다? 예,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꿈입니다. 내가 인수분해를 잘 다지고 잘 해내지 못했다 또는 잘 못하겠다 그러면 고등수학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는 지겨운 단원도 아닌데 그리고 생각보다 할만한데 그 인수분해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인수분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고 나면 생각보다 할만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할만하다 인수분해가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은 고등수학의 공기 같은 존재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처럼 인수분해를 다루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아주 굉장히 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완성시키고 정복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원 2차 방정식. 자, 이 2차 방정식은 사실 인수분해하고 굉장히 연계가 돼 있겠죠. 그죠? 인수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또는 접근하는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돼요. 물론 인수분해 필요 없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도 여기서 언급이 되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사실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로 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멋지고 명쾌하고 2차 방정식과 인수분해 여기서 방점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메인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인수분해라는 거. 그래서 이 인수분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인수분해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2차 함수. 아이들한테 너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에 뭐가 제일 어렵니? 원래는 인수분해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인수분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고도의 수학적 감각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2차 함수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래프와 대수가 어우러져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 따로 도형 따로 뭐 대수 따로 이게 아니라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와 대수의 향연. 물론 당연히 여기도 인수분해가 어우러지죠. 다항식, 그리고 인수분해, 그리고 그래프의 세 또는 그 이상의 수학의 과정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향연을 펼치는 파트가 바로 이 2차 함수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반드시 대수의 탄탄한 실력의 기반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래프를 도출하고 또 그 그래프를 그리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무언가 단초를 찾아내는 그러한 대수의 실력까지 갖추어야 2차 함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2차 함수를 처음에 설명할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휘는 그래프,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래프라는 게 기껏해야 직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을 다루죠. 그렇게 직선만 다루다가 이제 막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약간 멘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되게 낯설어서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대수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못하니 자꾸 꼭지점을 못 구하고 또는 꼭지점을 구했는데 또 틀리고, 특히 꼭지점을 구할 때 완전제곱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완전제곱식에서 조금 어려운 숫자를 주면, 예를 들면 분수나 아니면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숫자를 주면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어려움까지 동반해서 총체적으로 2차 함수를 어려워하거나 힘겨워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정말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했죠. 고등수학의 전초전이라고. 중등수학은 고등수학의 전초전 또는 탄탄한 기반 다지기. 그래서 여기 이 2차 함수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잘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고등 과정에 가서 굉장히 여러 경로로 발목이 잡히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이 2차 함수도 처음부터 원리와 개념을 잘 파고들고,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내가 꼭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함수에서 생각보다 대수 때문에, 식정리 때문에, 그리고 완전제곱식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헤매고 괴로워하는 친구들,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안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정리가 잘 안 돼서 꼭지점을 못 찾겠다? 그러면 다시 인수분해로 돌아가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다? 그럼 좌표 평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철저하게 후행을 잘 메이크업하고 올라와서 정면 돌파를 해라. 이렇게 중학교 3-1 수학을 한 항목 한 항목, 대단원 또는 중단원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면 그대들의 고등수학은 꽃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어찌어찌 어영부영, 그리고 겨우겨우 그냥 정말 면피하듯이 그렇게 해서 단원을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은 수학은 무너집니다. 무조건. 오늘 제가 3-1 아주 중요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를 명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기고 다시 한번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약점, 그리고 완벽하게 확인해야 될 포인트 등에 대해서 확인해서 고등학교 가서 중학 수학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